그러니까 남들보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안쪽으로 돌출되는 특이한 형태죠. 옛날에 거기를 레이저를 이제 주로 제거했습니다. 근데 외국 리포트랑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틀린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딱딱합니다. 오늘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는 요도의 양쪽 끝을 묶어줘서 커튼을 펼치는 것처럼 열어줘서 요도를 확보해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옆이 확대돼서 묶어지는 시술은 가능한데 만약에 전립선이 많이 커져서 방광 안으로 돌출되는 것을 중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엽이 커진 경우는 그동안 전립선 결찰술 시술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립선 자체를 약간의 레이저를 쳐서 전립선을 좀 열어주는 시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이 중엽이라도 전립선 결찰사를 약간 45도 각도로 밀어주면서 중엽을 약간 밀어주는 시술이 가능하끔 되는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엽도 같이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전립선이 남들보다 커지는 경우인데 이 중엽의 경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원인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안쪽으로 돌출되는 특이한 형태죠. 옛날에 거기를 레이저를 이제 주로 제거했습니다. 근데 외국 리포트랑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틀린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딱딱합니다. 이 중엽이. 외국의 경우는 약간 진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움직인다고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옆으로 묶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외국 사람의 경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좀 컴팩트합니다. 중엽이 전립선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밀어지는 시술도 가능하고 레이저를 하고 아니면 그냥 약물을 추후에 복용을 하셔서 좀 줄여드는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리포트는 이거를 양쪽 끝으로 밀어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이런 시술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잘 검사해야 되는 게 이게 재발로 커진 건지 전립선이 어떤 암이 생긴 건지 또는 요도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를 잘 평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암 검사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는 재발 없이 잘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엽이라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중엽이 있으면 소변을 볼 때 오래 서 계시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변도 자주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엽에서 방광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방광이 되게 불안전해집니다. 자주 볼 수가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찔끔 나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중엽이 있다고 어떤 증상이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어떤 시술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최신 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